이번에 소개할 약초는 여러분께 아마 최초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약초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약초이기 때문에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름을 가진 약초 3가지를 구분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방풍이에요. 방풍. 여러분, 방풍이라는 뜻은 바람을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바람을 막아준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바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바람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그 바람에 의한 현상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우리 눈에는 절대 인식이 안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뇌혈관이 막혔어요. 그러면 중풍에 걸리겠죠. 그걸 중풍이라 하는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뇌혈관이 막힌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현상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람 맞았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풍인 건데, 중풍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질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는 없는 현상인데 결과는 나타나요. 그것도 풍이었어요. 그래서 풍이라는 질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면 바람풍자예요? 바람풍자예요. 예. 근데 지금의 우리 이제 발전된 의학 지식 이런 걸로 인식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순환장애예요. 순환장애. 그러니까 혈액순환장애인데, 미세한 혈액순환장애도 있을 거고 큰 혈관의 순환장애도 있을 텐데, 그런 순환장애를 없애주는 약 또는 막아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방풍이에요. 방풍. 그런데 자, 이제 방풍의 종류를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바닷가에서는 2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닷가에 없는 것 중에 한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거 지금 사실은 이게 6월부터 7월에 걸쳐서 꽃이 피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먼저 와가지고 쭉 돌아봤는데 꽃을 못 봤는데, 지금 이거는 좀 늦게 펴가지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방풍 이름이, 자, 잎 모양도 좀 볼까요? 자, 잎은, 잎 아까 뜯어놓은 거 있나요? 예. 자, 잎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보세요. 잎 모양은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이게 이 방풍의 특징이에요. 잎이 반짝거린다가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방풍을 소개할 텐데 반짝거리지가 않아요. 그거는. 자, 이 방풍의 이름은 갯방풍이라고 그래요. 갯방풍. 갯자가 무슨 갯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갯벌. 그 갯벌 할 때 그 갯자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방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갯방풍. 그리고 이 갯방풍의 뿌리를 약으로 쓰거든요. 뿌리. 그런데 그 뿌리 이름을 해방풍이라고 그래요. 여기 해자는 무슨 해자일까요? 바다 해자겠죠. 그래서 해방풍, 갯방풍의 뿌리를 해방풍이라고 하는데, 이 방풍이 말초 혈액이 막혔을 때 순환시켜주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썼었고요. 그리고 뭐 중풍 뭐 이런 데도 썼던 그런 약초입니다. 상당히 만나기 어렵죠. 이게 내륙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고요. 바닷가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약초입니다. 예. 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방금 보셨던 갯방풍, 약초 이름으로 해방풍이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풍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알아둬야 될 방풍입니다. 자, 제가 절벽을 좀 올라가 볼게요. 이 약초, 이것도 방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풍의 이름은 식물 이름으로는 갯기름나물이에요. 갯기름나물. 지금 잎을 보면 아까 갯방풍하고 달리 반짝거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칠다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이 갯기름나물이 약초 이름으로는 뿌리, 이것도 역시 뿌리를 쓰거든요.
약초 이름으로는 식방풍이라고 그래요. 식방풍. 자,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보셨던 게 식물 이름으로는 갯방풍이고, 그리고 그 뿌리를 해방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보이는 이것은 식물 이름으로는 갯기름나물. 여기 갯기름나물의 갯도 역시 바다를 뜻하겠죠? 갯기름나물이고, 이것의 뿌리를 뭐라고 하냐면 식방풍이라고. 식방풍. 너무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건 저거 닮았어요. 지금 이 갯기름나물은 집에서 많이 기르죠. 내륙에서도. 원래 이 고향은, 갯기름나물도 고향은 바닷가거든요. 그런데 이 갯기름나물은 내륙에 가도 잘 자라요. 그래서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고, 식당 가면 이게 나물로 나오지 않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약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방풍이라고 많이 불러요. 방풍. 예, 방풍나물로 많이 부르죠. 근데 이 방풍도 이 갯기름나물이라고 그랬고 식방풍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풍도 효과가 감기나 뭐 중풍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나 뭐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두 종류의 방풍을 보셨는데 제가 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 방풍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꽃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 있는데 이 방풍이 오리지널 방풍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방풍. 우리가 의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풍은 이 방풍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초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거든요. 자, 꽃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이렇게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개꽃 같은 느낌 이렇게 들고요. 자,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를 볼까요? 이 열매를 의사에 보면은 이 열매를 이제 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향신료로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잎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잎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본 방풍, 식방풍이라고 그랬죠. 이 방풍하고는 사뭇 다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으로 사용하는 뿌리를 보겠습니다. 이 뿌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식방풍으로 불리고 있는 그 방풍하고는 전혀 다른데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길거든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약재로 들어오는 방풍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그 기다란 방풍 뿌리를 또각또각 잘라가지고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방풍이 진짜 방풍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바이틈에서 자란 그 방풍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방풍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식물 이름으로는 갯기름나물, 그리고 그 약초 이름으로는 식방풍이라고 하거든요.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가지 약효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